안녕하세요. 성공하는 트레이너의 대화법 김유신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신뢰받는 트레이너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제 모델을 가지고 설명드렸었는데요. 혹시 제가 신뢰받는 트레이너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자기효능감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왜 자기효능감을 가져야 하지? 뭐가 달라지는 거야? 하는 걸 알아볼 거예요. 자, 먼저 자기효능감의 정의는요.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어 하는 내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비유를 하나 들어보자면요. 우리 회원님 중에 한 분이 되게 겁이 많아요. 그래서 숄더 프레스 이제 하려고 2kg을 선생님이 딱 들고 왔는데 무거워요. 그거 무거워. 저 힘 없어요. 못해요. 자, 이거는 자기효능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잘 해낼 거란 믿음이 없어 인 거죠. 근데 이분이 한 달 동안 열심히 트레이닝을 해서 이제 PT 받고 2kg를 넘어서 3kg, 4kg 계속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2kg를 드리면 2kg 이제 껌이죠. 몇 개 할까요, 쌤? 자, 이런 반응이시면 숄더 프레스 2kg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아진 겁니다. 내가 잘 해내본 경험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 능력에 대한 확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트레이너가 자기효능감을 가진다는 건 뭘까요? 트레이너가 효능감을 가진다는 건 이거예요. 나는 회원님이 가진 문제를 내가 잘 도울 수 있어 라고 믿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더 들어볼게요. 우리가 처음 트레이너를 해서 뭐 허리 디스크가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을 만나면 처음엔 좀 무섭죠. 내가 해도 괜찮을까? 더 아프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10분, 20분 만나면서 달라집니다. 이게 이 회원님들의 통증을 모두 완벽하게 해결해 드려서가 아니라 이 회원님들이 해주시는 말도 듣고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게 많이 힘들겠구나 하는 고충, 감정 같은 것도 이해를 하고 또 내가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몸의 작은 신호 같은 것도 캐치하고 반응하고 소통해온 경험들 그것들 속에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오셔도 내가 도와드릴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다양한 영역에서, 그러니까 꼭 디스크나 통증뿐만이 아니라 뭐 우울감이 있으신 분이나 뭐 성격이 좀 독특한 분이나 우리가 트레이너라는 일을 하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분들과 잘 소통해보는 경험을 하면서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트레이너 효능감이. 어떤 분이 오셔도 내가 잘 도와드릴 수 있겠다. 이게 트레이너 효능감입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예전에 선생님들한테 가장 어려운 회원님들이 어떤 분들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질문이 많은 분, 어떤 분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분, 어떤 분은 과하게 의지하는 분, 칭찬을 달라는 분, 말이 없는 분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대부분 몸의 어떤 문제보다 소통과 대화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내가 잘 도와드리기가 어려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좀 어려운 회원님들이 있으실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그럼 이게 트레이너의 효능감인데 제가 자기효능감이 낮은 트레이너와 높은 트레이너를 상황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자기효능감이 이래서 필요하구나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상황은요. 이제 상담을 하는데 회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면 저 진짜 될까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자기효능감이 낮은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원님이 개인 운동 맨날 나오시면 뭐 식단 잘 지켜주시면 그럼 가능하죠. 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먼저 걸어요. 또는 약간 불확실하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똑같이 알려드려도 약간 사람마다 다르고요. 회원님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 속에는 사실 이런 무의식적인 감정이 숨어 있어요. 실패해도 완전히 내 책임은 아니야. 나 혼자 열심히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 뭐 결과는 회원님이 잘 따라와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회원님은 저 진짜 될까요? 하고 이미 자기 자신을 못 믿어서 꺼낸 말인데 트레이너도 자기를 믿어주는 듯한 느낌이 안 드니까 이분과 함께해서 내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까? 나 진짜 잘할 수 있을까?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은 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트레이너는 어떻게 말할까요? 저 진짜 될까요? 그러면 그럼요 회원님, 제가 노력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안 되면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도와드릴게요. 자, 이렇게 회원님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 하는 트레이너의 확신과 자기효능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효능감이 높은 분들은 이렇게 먼저 이런 확신을 주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요청을 같이 얘기해요. 회원님이 열심히 결국은 하셔야 돼요 라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회원님, 저와 함께 해결해 나가시겠다는 그 책임감만 꼭 가지고 와주세요. 그러니까요 회원님, 힘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떠세요? 이게 회원님 입장에서 들으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효능감이 높으면 이런 질문까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원님, 혹시 그렇게 스스로 확신이 안 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떤 게 그렇게 불안하세요? 이런 원인까지도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회원님이 우려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 겹 더 알아갈 수 있고 회원님도 조금 더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상황을 볼게요. 두 번째 상황은 한 달 정도 PT를 진행을 했는데 회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열심히는 했는데 변화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얘기한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기효능감이 낮은 트레이너는요,
사실 본인도 이미 결과에 대해서 100% 확신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회원님이 이렇게 툭 던진 한마디에 나를 의심하는 말인가? 내가 틀렸으려나? 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회원님 열심히 더 해야죠. 한 달 만에 뭘 기대하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말 속에는 저는 잘하고 있어요. 근데 당신의 노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방어적인 태도가 좀 묻어나죠. 그리고 또 자기효능감이 이렇게 낮은 트레이너는 회원님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운동 프로그램이 옳다는 거를 너무 많이 설명할 수 있어요. 회원님 이거는요 이 방법이 맞아요. 이거는 증명된 결과고요. 논문에서도 나왔어요. 이건 변화가 없으신 게 아니라요. 회원님이 뭘 좀 드신 거 아닐까요? 사실 이렇게 되면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게 맞다는 걸 증명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스스로도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실려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회원님과 신뢰를 쌓기 어렵겠죠. 반대로 생각을 해봐도 내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반면에 자기효능감이 높은 트레이너는요, 회원님이 이렇게 피드백을 주신 걸 의심이나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함께 협력해야 될 문제로 바라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원님 그렇게 느끼셨어요? 그러면 한번 저희 그동안 한 달 동안 어떻게 했는지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그리고 혹시 제가 수정이 필요한 게 있으면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런 말이 왜 나올 수 있을까요? 내가 충분히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믿음, 즉 효능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회원 탓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회원님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고 너무 보여요. 근데 지금 당장은 사실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요,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거든요. 하면서 단순한 격려뿐만이 아니라 트레이너로서 확신을 기반으로 한 동기부여를 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생각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회원님 혹시 한 달 정도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좀 기대하셨어요? 혹시 어떤 부분 때문에 변화가 느리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자, 이렇게 생각을 알기 위한 질문을 하면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원인이나 회원님 생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걸 토대로 잘못된 어떤 상식이 있었다면 해결해 드리고, 뭐 어떤 다른 목적이 있으셨다면 그런 것도 찾아 나갔다고 생각하면서 함께 논의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상황의 핵심은 소통 방식입니다. 자기효능감이 높으면요, 회원님의 피드백을 들을 수가 있고 거기서부터 길을 찾으려는 태도가 생겨요. 그러니까 회원님이 무언가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나아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뢰를 만드는 대화다. 자, 세 번째 상황은요, 회원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 솔직히 운동하는 거 진짜 너무 재미없어요. 진짜 힘들기만 해요. 더 지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했을 때 자기효능감이 낮은 트레이너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회원님 저도 재미없어요. 근데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운동이 뭐 재밌으려고 하는 건가요? 다 힘들어요. 원래 그래요. 여기 재밌는 분 아무도 없을걸요? 얼핏 들으면 공감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정말 많이 봤어요. 이걸 공감이라고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공감이라기보다는 나도 모르겠고 방법도 없어 하는 무력감의 공유예요. 자, 이런 말을 들은 회원님의 생각은 또 어떨까요? 그 말을 쉽게 꺼내시진 않았을 거거든요. 가르쳐주는 선생님한테 너무 재미없어요. 그 얘기를 왜 했겠어요? 재밌고 싶으니까. 그쵸? 근데 운동은 원래 이런 거고 즐겁게 하는 운동은 불가능하구나. 내가 안 맞나? 이 트레이너랑 안 맞나? 이런 식으로 결국 운동 자체보다 이 트레이너와 함께 해도 이 문제는 풀리지 않겠구나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운동의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어떤 동기 저하를 만들어내요. 자, 그런데 효능감이 높은 트레이너는 상황을 다르게 다룬다는 거예요. 회원님 근데 재미가 없는데도 지금 오늘 몇 회요? 18회까지 진짜 한 번도 안 빠지시고 꾸준히 나오셨어요. 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꾸준히 하시는 게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이렇게 격려를 하거나 회원님 그래도 벌써 지금 이거 봐요, 바지 줄었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봐, 운동이 힘들어도 점점 변해가는 걸 보니까 너무 즐겁죠? 그런 맛에 하는 거예요, 회원님. 자, 이런 식으로 회원님이 운동이 재미없다는 생각을 다른 어떤 긍정적인 마음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화를 풀어나가는 분이라면 비록 회원님은 운동이 좀 재미가 없어도 이 선생님이랑 하는 PT는 좀 편하네, 즐거워,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역시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방법을 찾아야겠죠. 회원님 근데 저랑 지금 18회 하는 동안 매번 재미가 없었어요? 재밌었던 날은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그날은 뭐가 달랐어요? 다른 좋아하는 운동은 있으세요? 자,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회원님의 흥미 요소를 찾아서 회원님만의 레슨을 개발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오히려 재미없다는 말을 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운동이 재밌을까라는 고민을 트레이너랑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너의 대응 방식에 따라서 참 상황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상황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가 보여주는 거는 결국 트레이너의 자기효능감이다. 그게 있으면 보다 더 수월하게, 더 나은 방식으로 대화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회원님은 어떤 트레이너를 더 신뢰하겠어요?
당연히 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트레이너를 신뢰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자기효능감이 단순히 믿음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이 대화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살펴봤어요. 자기효능감이 있어야 회원님과 신뢰감이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렇게 중요한 자기효능감을 어떻게 키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